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입니다. 온 나라가 최순실로 벌집이 된 듯합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또 이와는 별도로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도 살림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인데 현 시국에서 원활한 국비 확보가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관련해서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근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이 참 혼란스러운 상태고 이 와중에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와중에 이게 될까 하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떤지도 좀 잠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의 과정은 그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년도에 집행되는 예산들은 금년도에 다 이제 편성이 되는데요.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액을 합쳐서 국비예산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이제 보시면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기재부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정부 예산을 확정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로 예산을 넘기는데 지금 이제 국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상대로라면 11월 11일 교육문화위원회, 특히 쟁점이 많은 지금 위원회이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상임위원회 심사가 마치게 되면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고 그 예산이 국회에서 12월 1일 날에 본회의에 부의가 돼서 12월 2일 날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의 전국 관계상 아마 조금 연기가 되거나 네. 또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은 어떠실까요? 강원도를 위해서 꼭 확보해야 될 사업비 어떤 것들이 있다고 꼽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SOC 예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당면한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우선 가장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내년도가 사실은 그 기반 예산은 마지막입니다. 내후년의 예산 다 대부분 이제 행사성 예산일 거기 때문에 금년도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해가 되겠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네. 지금 현재 그 2017년도 국비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지금 네. 이제 추가적으로 강원도가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올림픽 관련 예산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한 70억 정도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각 시군별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영철 의원님께서 안행위원회에서 30억을 민간 부분을 제외하고 필요한 것은 이제 50억으로 강원도가 계상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행위원회에서 민간 부분을 제외하고 30억이 이제 전액 반영이 돼서 지금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SOC 관련 시군 현안들이 약 450억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설악산 5색 케이블카는 지금 전액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우선 시작을 하려면 16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반영된 지금 상임위원회 증액을 보면 물론 이제 이 예산이 전액 이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결산위원회 지금 황영철 의원님과 지금 이철기 의원님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개수조정 소위를 통해서 치열하게 예산 확보 전쟁이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상임위원회에 반영된 것은 말씀드리는 공중화장실 예산 30억,
그다음에 긴급구조 인프라 50억 중에서 27억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행위원회에서 반영이 됐고요. 네.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그 강원도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신 그런 위원회에서는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국토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강원도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발등에 그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얘기를 좀 위주로 나눠봤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도 들어봤고요. 사실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어떤 전략과 논리로 이 현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는데요. 사실 의석수가 8석밖에 되지 않는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만의 힘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그 김한식 교수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 도 출신 연고 국회의원 등 뭐 다방면의 힘을 좀 모아보자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글쎄요,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그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전략상으로는 그 지금 정부 예산이 편성된 것을 상임위원 단계에서 지키고 또 일부 증액을 시키고 반영되지 않은 필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의원님들이 지금 8분밖에 안 계십니다. 경기도만 해도 50분이고요. 이 중에 수원 60분 가까이 되고요. 네. 수원만 해도 5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의원님들이 사실은 2배, 3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이제 국회로 넘어온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액을 하려면 반드시 그 기재부의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 개발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치밀한 전략을 수립을 해서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 내에 또 예산정책처가 있고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가 수석 전문위원 이런 전문가인 공무원이 있어서 이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8분 의원님들이 몇 배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신 2분의 우리 황영철 의원님과 이철규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가 좀 표가 하나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18대 19대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선정되신 위원님들인데요. 사실은 국회 이제 예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개수조정소위원회입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3분이 들어갔습니다. 3번 들어간 거죠. 그래서 18대 2번, 이번에 19대에 1번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황영철 의원님이 들어가셨는데 강원 연고의원으로는 네. 춘천 출신의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역구는 물론 강원도가 아닙니다만은 윤호중 의원님이 한번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결산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의 역할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연고의원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여주 원주 복선전탈 과정에서 그 당시에 간사였던 개수조정위원회 간사였던 윤호중 의원님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이렇게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현재 이제 한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강원도가 포함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여지면 이제 개수조정소위원회는 이제 11월 말쯤 중순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연고 의원님들이라든가 지금 들어가 계시는 우리 황 의원님들, 중진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좀 해서 지금 강원도에 필요한 예산들이 전액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하여튼 강원도와 지금 우리 강원도 우리 정치권 국회의원님들의
역량들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상황과 다르게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도에는 전략과 이런 논리 개발, 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의 예산이 많이 편중된 상황에서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한근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죠. 네, 사실 이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적인 것은 아니죠. 이제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서면 질의서 또는 이제 구두 질의서를 통해서 필요한 본인들의 이제 주장이라든가 담아야 될 내용들을 개수조정위원회에 충분히 이제 개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삭감 조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정해 가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쪽지를 사실 요즘은 쪽지를 거의 안 쓰고요. 네. 그래서는 카톡 예산이라고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SNS 예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 경우에는 이제 개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횟수가 이제 굉장히 현저하게 이제 강원도의 정치적인 현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님들까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개수조정위원회가 이제 외부와 차단돼서 예산을 이제 심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서면 질의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여러 번 그 관련된 질의가 반복이 되면 개수조정위원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 야당으로 이제 지금 김현미 위원장인데요. 그래서 여건은 구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께서 이제 같은 이제 위원장하고 같은 당이고 또 우리 춘천 말씀하신 대로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광덕 의원님이 친강원 의원이시고 그래서 개수조정위원회 비록 우리 강원도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구도 자체는 나쁜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개수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산이 통과가 될 때 예산 부수 법안이라 그래서 법률이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조세 관련 법들. 기타 예산과 관련된 법률들이 이제 같이 개정이 되는데 이 법안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우리 강원도에 삼선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황 의원님하고 이제 권성동 의원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법사위원회의 이 법률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 동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강원도가 공조 체제를 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이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지역 간 불균형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제재 장치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이 지연 학연을 타파하자 뭐 이런 얘기를 못 꺼내겠네요. 김한근 교수님께 좀 정리 겸 해서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아서요. 질문을 드려보면 과거 국회에서 국회의사국장 또 상임위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뭐 예산과 관련돼서 그 법안 심의 과정을 워낙 잘 아는 전문가시니까 혹시 그때 기억을 좀 되살리셔서 정치권과 이렇게 지자체가 잘 협력해서 국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했던 모범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많은 사례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강원도 도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평화누리 조성 길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전액 그 예결위원회 삭감이 됐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전액 반영됐는데 그때 이제 한 78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니까 당시에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 강원도 의원님들이 총 뛰어서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도지사께서도 그때 당시에 직접 야당 예결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 국회의원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 예산을 다시 전액 다시 살려서 지금 이제 평화누리길에서 이제 많은 이제 행사들이 있고 지금 잘 조성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워낙 적은 숫자인데 지난번 19대보다는 저희들이 좋은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분이 나오셨고, 그다음 재선 의원도 이제 한 3분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같은 인원이라도 국회는 이제 다선 원칙, 소위 시니어리티 룰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18대부터 숫자는 줄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는 예산 확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어제 지난주 확인을 해봤더니 교문위원회에서 그 예산 그 삭감 요구가 그렇게 네네. 강원도 관련한 것이 우려할 만한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잘 디펜스를 한다 그러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요즘 최순실이란 이름을 빼놓고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라고 하죠. 일각에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국정 운영에 끌어들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쓴 웃음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얘기겠는데요. 강원도민 여러분들도 충격과 분노 또 걱정으로 착잡한 심정이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강원도로서는 지금 중요한 변화를 앞둔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도민들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 심의에 차질 없는 그리고 의혹 없는 심의를 촉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